존경하는 강원도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운 이날에도 애당심으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최문순 지사님을 뵈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모든 공약을 뒤엎고 특히 춘천 속초 간의 동서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는 백지화시킨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습니다. 저 강기정 당대표 반드시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재규 후보님, 조일원 후보님, 심기준 우리 강원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강원도 발전, 특히 강원 지역의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껏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4.24 재보선이 완패했습니다. 이 4.24 재보선 완패할 줄 몰랐습니까? 조중동에서 완패했다고 우리 민주당을 더 깎아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선 패배 그리고 4.24 완패에서 우리가 할 일은 패배감과 자괴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4.24 재보선 패배에 대한 우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저는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대선에 지고 보니까 작년 4.11 총선에 우리 이곳 9군데의 강원도가 총선에서 완패하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이 완패의 이 아픔을 이번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내년 6.2 지방선거 때 우리 강원도 이곳에서도 민주당의 바람과 순풍이 불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자리에 계신 이용섭 후보와 함께 당대표 후보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두 후보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갈 거냐, 고사의 길로 갈 거냐, 재탄생의 길로 갈 거냐, 위기 앞에 재탄생의 길로 가야 된다. 또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이용섭 후보와 저 강기정 후보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통합의 길, 새로운 리더십의 길로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당대표 후보가 되어서 열심히 당의 개혁을 위해서 뛸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런 것도 없이 배구종군 상태로 아무런 개인적 사심 없이 열심히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이면 합의고 이면 각서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일부에서는 두 사람의 단일화 약속을 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를 제2의 이박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라면 서로 나눠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또 다른 어떤 약속이 있어야죠. 저와 이용섭 후보는 나눠 먹을 것이라건 오직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누가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리더십과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당대표를 맡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오직 그 점을 위해서, 만약 우리 당에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때 결선 투표제가 있었습니다. 3인의 당대표 후보 나왔을 때 정세균, 정대철, 추미애 후보가 출마했을 때 결선 투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선 투표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와 이용섭 후보는 당을 누가 새롭게 단합시킬 건가,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단일화를 하겠다. 이 점이 단합이냐? 그렇지 않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을 손대고 있습니다. 강령은 전당대회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령은 당의 기둥이고 손님이고 정신입니다.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결정짓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채택했던 당 강령, 보편적 복지, 통일노동, 통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이런 것은 손을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 졌다고 해서 당을 우경화시키고 중도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소중한 노동의 가치, 복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작년 총선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한미 FT, 제주 해군기지 문제, 남북의 핵위기 속에서 안보 문제,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강령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선이 있었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진보의 가치, 노동의 가치, 보편적 복지의 가치는 눈꽃만큼 손도대서는 안 되고, 대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주는 강령은 이번 전당대회에 확실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나오면서 분권형 정당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앙당에서 결정하던 거 이제 없애야 됩니다. 지구당 부활해서 새마을정치센터로 부활해서 새마을정치, 불뿌리정치, 현장정치를 하라는 것이 대선 평가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기호 1번 강기정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작년에 당대표 경선에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총선 강원도의 뼈아픈 참패는 대선 패배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아픔에 대해서 당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강원도를 홀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강원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취약 지역을 전담하는 최고위원을 강원도와 같은 취약 지역 중에서 임명하고 강원도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과 임무를 지금부터 마련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강원도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이제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뒤집어지는 정도의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우리끼리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선거에 연패하면서도 계속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민주당, 동지에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민주당,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끼리는 그만 싸웁시다. 이제는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륜이, 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가슴에 달고 힘을 모아서 혁신해야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당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 같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내놓는데
새누리당에게 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제는 오직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도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것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말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같이 준비해 나가십시다.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당원 1조가 장명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삭제돼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당원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 여러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당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던 당의 권력을 과감하게 당원 여러분에게 내려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입으로만 상향식 공천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마음대로 공천권을 주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제도로서 확립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원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전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아무도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빗발쳤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제 지역구와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조용히 지내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다른 건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것, 우리 정권 민주정권 10년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선거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계파도 없고 정치적 야심도 없습니다. 혁신은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 같은 사람이 혁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면 김한길이 개인이 망가지고 상처받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자리에서 김한길이가 꼽히는 것이 아니라 김한길이가 거름이 돼서 민주당이 꼽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2017년 민주당이 대선 승리라는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야무지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이뻐하는 제 며느리의 고향이 강원도고 원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담한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민주당 변하지 않으면 이제 버리겠다 하는 국민들의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살아남느냐는
바로 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강직한 대표를 뽑으면 민주당은 국민의 정당, 시대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혁신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당을 살릴 진짜 혁신가입니까? 저 이용섭은 가는 곳마다 혁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청와대 혁신수석을 할 때 저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수권정당으로 여러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민주당을 우뚝 세울 수 있습니까? 국민은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정당도 인물이 교체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혁신, 성공, 경험이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통과한 새로운 사람, 저 이용섭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와 강기정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단일화는 민주당을 혁신하자는 명분 있는 단일화이고 민주당을 살리자는 정의로운 단일화이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단일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동지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원주를 글로벌 첨단 의료기기 선진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강릉과 강원 남부 지역을 연구개발단지와 그린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적극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속초, 강원도 지역을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군수님들과 지역협의회장님들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희 약속은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단행하겠습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력 있고 도덕성만 있으면 공천 받을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제가 만들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밀실 공천, 나눠먹기 공천은 옛날 얘기가 될 것입니다.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합리적인 공천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쌓여있는 불안함과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저의 약속은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남북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제 장관과 이용섭의 예비장관이 TV에 나가서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정권을 2017년에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네 번째 약속은 원내대표에 상응하는 원내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원내위원장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배율 제도를 도입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강원도에서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다섯 번째 약속은 당원들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당의 주요 정책은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이용섭이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변신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그리고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고질적인 계파주의와 분열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에 대한 희망 접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 이용섭이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들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